수도권역은 강남, 강남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판교, 정자 방면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2년마다 돌아오는 이사 준비에 한숨이 늘어가는 전세 세입자. 건물 주인 마음이 바뀔까봐 눈치 보며 장사하는 소상공인. 이들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내 집과 내 가게를 갖고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곳이 평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강남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겁니다. 강남에서 직장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강남에 든든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한다는 것은 언젠가부터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의 꿈으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YTN 라디오 설 특집 3부작 신화가 된 이름 강남. 3일간 강남 신화의 탄생과 영향, 미래상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제1부 강남 신화의 탄생, 제2부 강남과 부동산에 이어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3부 강남의 자화상편 지금 시작합니다. 지하철 역사와 신문에서 보이는 부동산 광고는 강남을 향한 무한한 욕망을 있는 힘껏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2의 강남이 떴다. 분양 문의 폭주 중. 신도시 역세권에서 새로운 강남을 만나보세요. 강남 부럽지 않은 인프라. 투자의 기회는 지금뿐. 놓치면 후회합니다. 강남. 이래도 신화가 아니라 할 수 있을까요? 전부 강남을 꿈꾸는 거죠. 전국의 어느 곳이나. 세종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여기도 강남같이 될 거다.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이 상암동 일대 지금 YTN 들어와 있는데도 여기도 난지도 쓰레기 처리장이 있던 곳을 이제 택지나 사옥지구, 산업지구, 디지털 미디어시티 이런 걸로 개발한다고 그랬을 때 주변 지역 이제 부동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제2의 강남이 될 겁니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2의 강남들이 전국 곳곳에 무수히 생기게 됐어요.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건데 안 되잖아요, 사실은. 안 되는 게 말씀드렸듯이 일단 정부가 또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무슨 센터를 집어넣고 뭐를 집어넣고 하는 계획들은 강남을 하나의 모델로 삼았어요. 삼았지만 강남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워낙 강고하기 때문에 강남에 살던 사람들이 강남에 살던 높으신 분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안 가요. 건물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가는 게 중요해요.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의 말처럼 전국 곳곳이 제2의 강남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강남화라는 표현을 쓰면은 전국 현상이에요. 우석훈 경제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가면은 새로 이제 아파트를 만들어 조성한 데를 자기들끼리 신강남, 제주의 강남 이렇게 부르거든요. 포항, 대구, 전국이 다 그렇고 서울 내에서도 또 강북에 어디 가면은 뭐 여기 강북의 강남인데 여기는 강북의 대치동이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일부 대도시 중심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갖은 시설이 집중되고 그로 인한 지역적인 편차가 오랜 기간 쌓여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은 그 해법으로 나온 것 중 하나였죠. 좋은 아파트를 짓고 주변을 멋지게 꾸미면 주요 기관을 예전에 강남이 그리 시작했던 것처럼 이전시킨다면 또 다른 도심이 강남과 같은 성공적인 도시가 탄생할 것이라고 봤던 거죠. 강남을 롤모델로 삼고 개발에 착수한 도시는 모두가 알다시피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의 강남은 정말로 탄생했을까요? 당국의 정책 이런 걸로 해서 제2의 강남을 인위적으로 만든다.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 강남이 저렇게 있으니까 한번 어느 지역을 하나 정해놓고 싹 재개발을 한 다음에 제2의 강남 같은 또 하나의 거점 지역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게 되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는 힘든 게요. 지금의 강남의 역사를 봐야 되는데 우리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지금 마치 사막 같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굉장히 많은 역사 속에 지금의 강남이 이제 완성되고 탄성된 거기 때문에 그 지금의 강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역사 속에서 탄생된 수많은 대한민국의 상류층 자본가들이 몰려 있었고 그 자본가들 때문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많은 인프라, 교육, 교통, 그 외 유통 모든 것들이 집약된 것이 복합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누가 막 공산주의처럼 이 계획도시처럼 한다라고 해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기반에는 거기에 돈 있는 자본가들이 몰려와야 되고 거기에 따른 학군도 완성돼야 되고 유통, 교통까지 이게 모든 거기다 또 브랜드 네임이라는 무형의 가치까지도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강남 할 때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또 다른 제2의 강남을 만들자 이런 것들은 조금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당과 일산을 비교해 보면 강남 후광을 받은 분당이 훨씬 더 가격이 높아지는 그 뒤에 있는 판교까지도 역시 시작점은 강남에서부터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대안도시라는 것은 강남은 강남대로 있고 새로운 제2의 강남을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돌아가는 행태들을 보면 이게 같은 신도시라고 해도 강남에 가까운 신도시와 강남에서 먼 신도시는 완전히 가격 차이가 상당폭 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얘기는 뭐냐? 제2의 강남이 아니라 강남에 덕을 보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다. 이렇게밖에 해석될 수 없으니까 실은 엄밀히 말해서 제2의 강남을 만들자. 이거와는 취지는 다른 거죠. 이 서울시를 벗어나서 이제 가령 뭐 분당이라든가 일산이라든가 그게 이제 신도시들이 표방은 하지만 사실은 모여들지가 않는 강희용 거죠. 도시공학 박사입니다. 모여들 수 있는, 그러니까 핵심 권력들이 모여들지 않으니까 이제 주변 권력들을 부도심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 결국 따라가지는 못하는 거죠. 누군가가 흉내낼 수는 있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거는 강남이 이제 공고해졌다. 대한민국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공고한 곳으로 이제 권력화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당분간 계속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강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강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건축가 유현준 교수입니다. 강남은 강북에서 먼 데가 아니라서 성공한 거거든요. 이건 서울의 확장이라고 봐야 돼요. 그냥 만약에 강남에 했던 똑같은 시스템을 저 대전쯤에다가 했다고 봅시다. 성공했을까요? 안 했어요. 대전에 신도시 만들고 막 카이스트도 옮기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근데 결국 거기는 강남만큼 성공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갖고 있는 그 인공적으로 옮기는 것 이상의 뭔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볼 땐 그러니까 그게 착각인 것 같아요. 강남이 성공한 이유하고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지금 상태에서는 너무 이렇게 난개발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넓게 분포가 되어 있다.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분당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분당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좋은데 일산까지도 괜찮아. 근데 그 옆에 새로 지어지는 데들 보면은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계속 그냥 거의 곰팡이 퍼지듯이 그냥 막 파져나가가지고. 이미 촘촘하게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는 강남 속으로 일반인이 들어가기에는 그 장벽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강남보다 낮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강남과 비슷한 정도의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면 강남만 바라보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더 멀리 나아가서 강남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만들어서 과도한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시작한 신도시 개발은 빛 좋은 개살구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너도 나도 앞다투어 강남 흉내내기에 열을 올렸지만 결코 강남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설날 특집 신화가 된 이름 강남 제3부 강남의 자화상. 강남이 그려놓은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관광객을 홀리는 쇼핑센터와 성형 전문 병원, 젊은이들의 발걸음을 부르는 세련된 카페와 식당, 밤에는 180도 다른 얼굴로 사람들에게 손짓하는 화려한 강남의 뒷골목. 강남의 특징적인 모습은 영화나 음악, 문학 속에서도 종종 다뤄졌는데요. 이미령 북칼럼니스트의 문학작품 속 강남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아무래도 시집이 되겠는데요. 유화 시인의 바람 부는 날에는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라는 그 시집이 저는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고요. 그리고 그 조정래 작가의 허수아비 춤이라고 하는 소설, 또 한 가지 강남이라는 그 글자를 책 제목에 탁 들이댄 또 작품이 있죠. 황석영 작가의 강남몽, 그리고 정하은 작가의 잠실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작품도 아마 그 강남을 주제로 한 문학 범주 속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책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강남은 절대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곳, 이런 그 분위기가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다고나 할까요? 우리는 어쩌면 마음속 한켠에 강남에서 살고 싶은 소망을 좀 품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남이라는 곳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팽창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 이면을 들여다볼 때는 늘 그 검고 혼탁하고 지저분한 욕망이라든가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학작품 속에서 강남을 그리고 있을 때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사람들의 꿈을 키워주는 곳이라기보다는 언젠가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무너지고 말 그런 환상의 섬 신기루,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는 그러한 지독하게 슬픈 파라다이스처럼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 좀 역설적이라고 하겠네요. 이 조정래 작가의 허수아비 춤이나 그리고 황석영 작가의 강남몽은 사실 뭐 강남이 이렇대요 저렇대 하면서 꼼꼼하게 짚어가면서 막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강남을 둘러싼, 그리고 강남을 배경으로 해서 펼쳐지는 사람들의 그 이면들은 하나같이 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네, 검은 돈과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돈 하면 을에 따라오기 마련인 유흥업소, 그리고 유흥업소 하면 또 늘 따라오기 마련인 너무나 꺼내기 싫은 그 여자들의 그 일그러진 욕망들, 이런 것들이 아주 그 검은 돈과의 유착에서 결국 강남이라는 곳은 정경 유착뿐만 아니라 인간의 욕망들이 아주 어둡게 그렇게 혼탁하게 일그러져 있는 곳이다. 작가들마다 서로 그런 것을 경쟁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강남을 주제로 한 작품들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령 북칼럼니스트도 이야기했듯이 영화감독으로 잘 알려진 시인 유하는 자신의 시집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에서 강남의 일면을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곳 어디를 둘러보라. 차림새의 빈부격차가 있는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욕망의 평등사회이다. 패션의 사회주의 낙원이다. 가는 곳마다 모델 탤런트 아닌 사람 없고, 가는 곳마다 술과 고기가 넘쳐나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구나. 왕성하게, 숨막히게, 숨가쁘게, 그러나 갈수록 섹시하게. 바람이 분다, 이곳에 오라. 바람이 분다, 이곳에 오라.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래도 이곳에 오라. 강남 사교육은 이제 강남의 북쪽과 남쪽이 다른데요. 남쪽에 이제 대치동, 도곡동 뭐 이런 데가 있고, 북쪽에 압구정동, 청담동이 있습니다. 이범 교육평론가입니다. 압구정동, 청담동은 이거는 이제 단순히 사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누적되어 온 상당한 어떤 자산을 가진 집단. 압구정동은 대치동과 달리 처음 입주자부터 고소득층이었습니다. 대치동은 좀 중산층 정도가 많았지만 처음에. 근데 청담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압구정동, 청담동은 상대적으로 좀 사업한 분들이 많고 대대로 부자인 경우들이 많고 처음부터 고소득층이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교육열이 대치동만큼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벌이 뭐 있으면 좋지만 꼭 없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조기 유학을 많이 보내는데 뭐 돈이 있으니까 뭐 조기 유학도 보낼 수 있죠. 근데 조기 유학을 보내는 목적이 거기서 최고의 학벌을 따와라가 아니라 가서 넓은 물을 이렇게 경험하고 견문을 넓혀라, 이런 차원이 큽니다. 근데 대치동은
처음부터 전문직이 많이 대치동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음악 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이제 한국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개인적인 어떤 그 성공을 일구어 가고 있는 뭐 교수라든지 법조인이라든지 의사라든지 또 기업에 있다 할지라도 좀 약간 전문적인 역량을 통해서 기업에서 성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그런 말 들어보죠. 태남하고 태북. 한종수 작가입니다. 테헤란로 남쪽하고 북쪽. 강남구 쪽은 압구정동, 청담동 이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진짜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직업 같은 거 아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진짜 부자들이고, 그 남쪽은 물론 이제 인위적으로 너무 이제 100% 이렇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 남쪽은 뭐냐면 전문직들이라든가 대기업 뭐 이렇게 이사라든가 뭐 이제 부장급 이상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게 남쪽이고, 태북은 진짜 부자들이에요.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모여듭니다. 강남에서 약속을 잡고 강남에서 소비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해 시설은 빠르게 교체되고 도시 풍경은 첨단을 달립니다. 그리고 때마침 열린 글로벌 시대. 대한민국의 맛과 멋을 찾아 방문한 외국인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들어 강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이 여기라서 퇴근길이에요. 강남 일지병원 사거리에 위치해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 친구들이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 있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다 이 근처이기도 하고 요즘에 맛있고 분위기 좋은 음식점들이 여기에 몰려있다고 해서 오게 됐어요. 많게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니까 거의 모임이나 장소를 다 이쪽으로 잡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옛날부터 아시는 분 저녁 식사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왔습니다. 저 성북구 보문동에서 왔습니다. 뭐 간혹 이쪽에도 이제 좀 아시는 분도 있고 해서 간혹 이렇게 식사라든가 뭐 약속이 있으면 오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여기 양재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용인에 사는데요. 저희 집에서 강남까지 26분. 지하철이 15분 당선이 개통됐죠. 자주 와요. 사무실이니까 거의 매일 오고요. 제 딸 같은 경우는 올 일도 없는데 강남에 놀러 거의 매일 이제 고3 시험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친구들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라고 합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사무실 강남에 있어요. 노래 강남 스타일 때문에 한국이 유명해졌습니다. 강남은 외국에서 잘 알려져 있어요. 가수 싸이의 큰 인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남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하게 됐어요. 그러다 강남이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국에 오게 될 수도 있고 또 한국에 대해 알아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한국에 대해 많이 알게 될 것이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은 굉장히 현대적이기 때문이죠. 사실 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굉장히 전통적인 곳이며 현대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죠. 와, 강남은 굉장히 현대적이구나. 높은 빌딩이 정말 많네. 부자들이 많구나. 저로서는 강남을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일본 사람이에요. 지아 아오이입니다. 강남에 도서관 있어서 왔어요. 또 회사가 많이 있어서 정말 조용합니다. 관광객에게 인기 있는 홍대라든가 명동이랑은 다르게 차분한, 조용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은 많이 와보지 않아서 여기저기 가보고 싶어요.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보았고 눈으로 직접 둘러보고 싶었던 곳이 강남일 겁니다. 그런데 개발 초기의 강남도 그랬을까요?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1978년에 했어요.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입니다. 이때는 이제 강남 개발이 시작된 지 한 10년 정도 지난 때였지만 그 당시 강남은 정말 좀 뭐랄까요? 강북 사람들이 가기 좋아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왜 그랬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중학교 다닐 때였네요. 학교 숙제가 가재 잡아오기 이런 게 있었어요. 가재 잡아오기는 서울에 가재 잡을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잡았냐면 지금의 양재동 이런 데 가서 가재를 잡았어요. 그럼 거기 가려면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아니면 나룻배 타고 제1 한강교, 제2 한강교 2개밖에 없었어요. 60년대 말까지. 66년도에 가서야 제3 한강교가 착공이 돼서 70년대 초에 완공이 되죠. 제3 한강교라고 부르는 게 지금의 한남대교예요. 그러니까 그 대교가
제가 이제 거의 중학교 갈 때쯤 돼서야 이제 그때로 버스가 다니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이제 태권도를 해가지고 이 승단 심사 이걸 국기원 그때 받았어요. 국기원이 그때 막 만들어진 직구였거든요. 그때 버스를 한 2번, 3번 갈아타고 간 기억이 나고요. 여태까지 교통편이 워낙 나쁘고 비닐하우스나 논밭밖에 없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가지 잡으러 다니던 지역이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있다 글로 간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지방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석훈 경제학자입니다. 성공한 지방 출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를테면 40대 주부, 40대, 50대 남성들이 그런 강남 문화들을 좀 선도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대전족이라고 부르죠. 대치동 전세족. 예를 들면 지금 음마아파트의 거주자 한 80% 정도가 전세입니다. 이범 교육평론가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자녀의 교육열이 제일 높고 돈도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자녀가 어릴 때 대치동 일대로 이사를 오는 거죠. 그럼 막내가 대학에 진학하면 빠져나갑니다. 타워팰리스도 물론 거기는 워낙 비싼 데여서 전세도 비싸지만 절반 가까이가 전세라고 이렇게 부동산 업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치동 일대가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강남만의 특수성을 고려해본다면 쉽게 납득이 되는 주장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특이점을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어릴 때부터 겪은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정부치고 사는 유일 수 있지 않을까요? 저한테는 고향이 강남이에요. 건축가 저는 윤현준 교수입니다. 여기가 빈 땅이었던 흙바닥이었던 때부터 봐왔고 거기서 뛰놀다가 건물이 자라난 거는 저한테는 여기 지어진 건물들이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제가 성장하고 자란 것처럼 키가 자라는 것처럼 건물들도 점점 높아지고 느끼는 바가 당연히 다르고요. 저는 여기서 묻히고 싶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는 강남 출생지인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우석훈 경제학자입니다. 그전 고향 모르겠고 나는 여기서 나고 자라고 여기는 나의 고향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런 지역 소속 감성 같은 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다가 결혼을 한 부부들을 보니까 실제로 이제 부모가 아주 부자 아니면은 강남에 살기 어렵거든요. 나에게 있어서 강남은 어떤 이미지일까?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환경은 깨끗하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 이 정도. 아무래도 여건이 되면은 직장을 다니기도 가장 좋을 테고 강남에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꿈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좀 오랫동안 그런 현상이 이렇게 쌓여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착이 된 것 같아요. 살고 싶고 돈만 되면 살고 싶은 거? 아무래도 좋지 않나요? 환경도 그렇고 그냥 좋을 것 같아서 비싸긴 하지만 그러니까 강남하면 이미지가 사람이 진짜 많다. 사람 미어 터진다. 굉장히 분주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유동인구가 많으신 곳이고 강남은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 시민들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까요? 강남은 어떤 곳일까? 이번에는 지금까지 만난 전문가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봤습니다. 강희용 도시공학 박사입니다. 강남이 전체 한 900만 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900만 평 정도 되는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시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고 그 시대의 그 공간에서 또 통용되어지는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어떤 산업에도 상당한 건강한 자극을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제 또 폐단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요 대학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강남에 몰려 있다거나 이를 통해서 어떤 그 지역 연구 내지는 그 일종의 학력이 대물림되면서 부의 대물림까지 연결되어지는 이런 형태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죠. 살기 불편해요, 그게. 제가 지냈을 때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요. 우석훈 경제학자입니다. 주말에 좀 집 밖에 나가서 이렇게 모두 좀 먹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 막혀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오히려 괜찮은데 차라리 걸어가거나 지하철 타고 가면 어디 가도 좀 산책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차도 좀 몰고 이렇게 그냥 집 안에만 있게 되더라니까요. 너무 막히니까. 지내기 좋다고 하는데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상적으로 너무 길이 막히고 그게 아마 이게 강남이 아니었으면은 굉장히
말이 많이 됐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은 그렇게까지 인간적인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물가도 생각보다 비싸고, 그 다음에 옷을 사면은 이 옷을 바꿔서 입어야 되는 그 주기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 서로 이제 눈치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돈을 벌면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곳들. 정철진 경제평론가입니다. 그게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 뭐 잘못된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그런 지역이 있고, 뭐 호주에도 있고요. 영국에도 있고, 홍콩 같은 경우에도 거긴 뭐 집값 100억대도 흔한 집값이죠. 워낙 거긴 또 집이 저쪽에 귀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는 강남으로 있다라는 것이고요. 좀 더 안타까운 것은 강북에 한 곳이 더 있었으면, 하고 그런 것들을 좀 해줬었으면 그나마 되게 좋지 않겠습니까? 강남, 강북에 대표 선수가 한 명씩 있다라는 것이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인간의 본능이 제일 잘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전 매력적이라고 느껴요. 건축가 유현준 교수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욕망이라느니 이런 약간은 부정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저는 본능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 무슨 클럽 같은 데가 많잖아요, 여기에. 그 남녀들이 서로 만나려고 하는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허영심들도 있고, 누구나 다 있는 허영심들, 뭐 이런 것들도 다 표출되는 곳이 여기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인간의 본성들 같은 것들이 그대로 민낯으로 드러나는 곳이 전 강남이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나쁘다고는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본능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이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오히려 그대로 인정하고 옆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누구는 제 친구는 그렇더라고요. 소설책을 많이 읽는 친구가 있는데 소설책 왜 읽냐?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엿보기가 좋아서 읽는다. 저는 사실은 인간의 본 모습을 볼 수 있는 데는 저 산골이 아니고 강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강남을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건축가 유현준 교수는 인간의 본능과 강남을 연결지어서 설명했습니다. 인간의 본능과 본성은 아름다운 것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조금 더 민낯을 살펴보겠습니다. 내 자신을 다른 사람하고 구분시켜서 내가 더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보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명품 샵들을 보시면은 창문이 거의 없어요. 인면들이 거의 다 한 80%는 다 막혀 있고요. 쇼윈도우 사이즈가 작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선택된 사람들한테만 팔면 되지 모든 사람들한테 팔 필요가 없다. 내 안의 모습은 너한테 다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폐쇄성이 강하고요. 아파트가 재개발되는 것만 보더라도 단지 안에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죠, 사실은 좀. 지금 강남이 문제되는 거는 강남 자체만의 문제도 있지만은 강남이 다른 데하고 점점 고립되어 간다는 문제인데, 실제로 보면은 구끼리도 분리되고 그 안에서 동끼리도 구분되어 있고 그 안에서 아파트 단지별로 구분되어 있고 계속 이렇게 나눠지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를 이렇게 건축적인 스케일에서 해소를 해서 다른 데랑 계속 소통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강북과 강남이 항상 집값도 다르고 문화권도 다르고 뭐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거는 저는 한강에 보행자 전용 다리가 없어서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오려면은 지하철을 타거나 자동차를 타야 돼요. 그러면은 경험이 연속적이지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곳은 내가 뭐 다른 곳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만약에 보행자 전용 도로라든지 이런 걸로 보행자 전용 다리로 연결돼서 걸어서 내가 연결될 수 있다면은 그게 아날로그적으로 경험이 연속되기 때문에 지역 간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안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흔히들 강남에 가면 숨이 막힌다. 왠지 모르지만 삭막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남을 가진 자들만의 공간으로 만든 것이 만약 폐쇄성이라면은 이 폐쇄성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며 어떤 식으로 유지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국비 유학생을 만약에 뽑는다고 치면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입니다. 국비 유학생이라고 하는 건 나라에서 돈을 내는 거 국민 세금이잖아요. 국민 세금으로 돈을 내서 이 사람들은 그 장학금을 받는 대신에 그만큼 국가에 대해서 봉사해라라고 하는 옵션이 붙어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근데 국비 유학생이 되면 뭐 이게 노력을 해서든 추천을 받았든 간에 순전히 자기 능력으로 된 거기 때문에 그 장학금은 자기가 번 돈과 마찬가지야. 여기에 붙어 있는 옵션은 다 지워버려요. 그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강남이 저렇게 급성장하고 땅값이 오른 것도
국가가 필요해, 중앙정부가 필요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든 간에 필요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시설들을 배치하고 도로를 넓게 만들고 이제 뭐 기반 시설을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강남 땅값이 올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이 져야 할 국가 전체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어요.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온당하죠. 근데 그렇게 생각들을 안 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자기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민하게 대처한다면 순전히 자기 거예요.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없는 특권의식을 낳은 거죠. 하나의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다는 능력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해버리고 이 능력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힘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부채의식을 느끼질 않아요. 약간은 배타성이 조금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석훈 그러니까 경제학자입니다. 제가 했던 시절에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한강을 넘어가면은 거기서도 북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광화문 일대가 시내라는 걸 되게 익숙했는데 그 젊은 친구들 얘기를 해보면 거기 시내가 아니고 강남역 위쪽은 다 북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이 서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농담 삼아 하는 건데 경기도로 나가면은 자기들끼리 그 지역 이름 다 바꿔서 부르거든요. 그래서 강남만 서울이다라고 좀 그런 배타적인 성격이 되게 있고 그 다음에 좀 이건 좀 웃긴 얘기긴 한데 강남역이면 강남의 한가운데 것 같잖아요. 근데 강남역에 실제 강남 아닌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교통 때문에 오기도 하고 학원가가 있으니까 오기도 하고 직장 때문에 오기도 하니까 강남역은 강남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거기서 더 안쪽으로 들어와야 이제 강남이지. 강남역만 해도 이제 뭐 그 사람들 표현대로 하면 시골 애들이 모이는 데라서 안 가고 싶다. 웃기긴 했죠. 서초와 송파를 강남 3구라고 하지만 강남구에 사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하죠. 강남구이고 강남구조차 안에서도 과거에 이제 강희용 도시공학 박사입니다. 청담이나 역삼, 구도심, 그러니까 구 강남이라고 그러죠. 그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테헤란밸리 이남을 또 도곡동을 중심으로 이제 신흥 어떤 부유층들이 거주하는 곳을 강남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뭐 테헤란밸리 그 강남 안에서도 테헤란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테남 이렇게 또 나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끊임없이 자기들 안에서도 경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집가로 땅값으로 이제 반영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누가 또 거기 살고 있느냐 이걸로도 또 그 지역의 어떤 그 차별성들을 다른 지역과의 변별력들을 계속 높여나가려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보자면 강남을 삭막한 회색빛 도시로 불리게 만든 것은 독점욕, 배타성, 그리고 폐쇄성, 이와 같은 특징 때문입니다. 결코 아름답다고 할 수 없는 이 성질들이 강남이라는 땅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럼에도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만큼 매력과 가치가 이곳에 살아 숨쉬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이제 힘이 들어가 있는 곳에는 끌어들이는 힘이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다 이렇게 몰려가는 거죠. 지갑이 넉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레스토랑, 뭐 고급 쇼핑센터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당연히 그걸로 따라가는 것이고요. 따라가면 따라가는 만큼 또 거기가 고급 지역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더 강화되고 강화되는 만큼 또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게 서로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강남을 모든 면에서의 이른바 최고급의 땅으로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던 거죠. 유명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제 프랑스 침공을 해서 이제 파리에서도 철수를 해야 되고 이제 연합군은 막 들어가거든요. 히틀러가 전화를 걸어요. 다 불태워라. 근데 그 독일 쪽 사령관이 그 얘기를 듣고선 야 이거 태울 수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화도 나왔거든요. 이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그 장군이 그래서 결국 전범으로 감옥에 가긴 가는데 그래도 아주 비인간적인 일은 안 했다라고 금방 좀 풀려나거든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요. 강남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외국인 군인들이 와서 누가 불태워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과연 지켜야 될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 있을까? 능 같은 게 조금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체육관으로 치면은 88 올림픽을 했던 메인 스타디움 정도만 지금 남아있지. 나머지는 또 다
그것도 다 재건축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프랑스에 왔던 독일 병사의 심정으로 이 파리를 태우는 거는 내가 인류에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강남에 왔을 때 불태우라고 그러면 자기는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위 상관이 히틀러고 이 불 지르는 거 안 하면 자기는 죽을 거 알고 인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자 그럼 그 강남에 우리 뭘 지켜야 되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문화적 가치는 그거거든요. 그 외에는 그때 그러니까 스톡이라고 부르는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 플로우라고 부르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의 부와 이거는 다 플로우 변수예요. 그때 유동인구가 많고 사는 상주의가 많고 거기에 맞춰 뭐가 돼 있으니까 경제적인 가치는 진짜 뭐 몇백 조 되겠죠. 그러니까 추정에 따라서는 뭐 1000조까지 나올 거예요. 그런데 파리의 문화적 가치는 추정 불가거든요. 그런데 강남의 문화적 가치는 추정이 가능해요. 영원이에요. 강남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다.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는 교육 분야에 좀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목동, 노원의 단계, 중계 뭐 이런 데가 강남의 어떤 교육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강남에 타지 못하는 분들이 갖고 있었던 열망들을 담아낸 어떤 도시개발 형태가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있는 콘크리트 건물들이 한 50년만 지나면은 지금 우리가 원벅으로 지은 한옥만큼 소중한 건물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존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일부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마 한 20년 정도 지나면은 인부들이 와서 사람이 손으로 건축 자재를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쌓고 뭐 콘크리트 부어서 만든 건물보다는 3D 프린터로 찍는 건물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때 되면은 우리가 지금 한옥 같은 거 보면은 막 사람이 목수가 손으로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조립한 그런 손맛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지금의 우리가 뭐 흉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콘크리트 아파트도 아마 100년 이내로 그런 손맛이 느껴지는 건물로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강남의 은마 아파트, 현대 아파트 같은 곳들이 세계적인 건축가 르 코르비지에의 빌라 사보아처럼 언젠가는 관광객들과 건축학도들이 줄지어서 찾아오는 명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한 100년만 보존을 잘하면은 20세기의 사람들은 이런 주거에 살았어라고 구경하면서 우리가 바르셀로나에 가듯이 올 거라고 봐요.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강남, 강남 거리 풍경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잠깐이라도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어떨까요? 몇십 년 뒤, 혹은 더 먼 훗날, 강남은 어떤 곳이 되어 있을까요? 어떻게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강남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고 그런 강남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어쨌든 주민들은 반대하더라도 임대주택을 더 촘촘히 집어넣어서 그게 같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2세대를 위해서도 좋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에서 이제 통합교육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같이 배우는 게 좋다라는 게 최근 흐름이거든요. 그거는 장애인도 좋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배우는 거고요. 경제적인 의미에서도 부자들만 싹 모아놓으면 이게 영재가 될 것 같잖아요. 절대 안 돼요. 아니 저는 강남이 우리 사회에 이로운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해로운 곳이 아니라 아주 뭐 간단하죠. 이로운 곳. 그래서 아주 좀 잘난 아이일 수도 있지만 자기만을 위하지 않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에 대한 헌신도 할 줄 알고 그다음에 희생도 할 줄 알고 그거는 자기가 왜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삶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건 여러 평가들 중에 나쁜 평가들도 많을 거고 또 그거를 또 반대의 어떤 평가도 많겠지만 결국에는 이로운 곳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곳이 있음으로 해서 누군가는 또 꿈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곳이 있음으로 해서 누군가는 또 낙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건 한국 사회에서 뭐 한 면만 갖고 다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에 도움되는 이로운 곳, 이로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폐쇄적인 게 문제예요. 저는 집중되는 거는 막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폐쇄화시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강남에 연도형 가로가 아름답고 공원들이 배치가 잘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공원과 그런 연도형 가로들은 강남 사람만 쓰겠어요? 다른 사람도 와서 써요. 저는 맨하탄에 집이 없어요. 맨하탄에 가서 내가 여기 집이 없어서 내가 맨하탄을 즐기지 못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는 대부분 다 사적 공간으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공적 공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길 내 공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사실은 도시계획에서 해결해줘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법규 중에 기부채납이라는 것도 있고 공개공지라는 것도 있거든요. 기부채납과 공개공지를 제대로 못 써먹어서 그래요. 그런 공개공지를 다 하게끔 되는데 공개공지는 사실 다 한쪽 기퉁이에서 담배 피는 곳으로밖에 안 쓰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도시계획을 잘해서 공개공지만 잘 연결을 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한다고 치면은 그 공간에 누구든지 웰컴해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될 거고, 그럼 도시가 훨씬 개방화되고 강남에 집이 없어도 와서 쓸 수 있는 공간이 될 거고, 그러면 어디에도 여기는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안 해놓고서 그거를 여기를 집값을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좀 영리하지 못하다. 올해는 서초, 송파, 강남, 이 강남 3구가 탄생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허허벌판이었던 땅은 국내 최고의 부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됐지만 그곳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강남의 역사를 통해서 강남과 부동산의 관계를 뜯어보고 강남의 자화상을 살피면서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가볍게 꺼낼 수 있는 강남의 미래를 조심스럽게 기대해보고자 다양한 이야기를 펼쳐봤습니다. 높은 울타리가 쳐진 신화의 땅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계급으로 선을 가르는 베타의 땅이 아닌 누구나 갈 수 있고 머물 수 있으며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문화와 역사를 쌓아가는 곳,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의 강남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YTN 라디오 서울특집 3부작 신화가 된 이름 강남 제3부 강남의 자화상은 5의 압구정 4번 출구 들으면서 마무리합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역은 압구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This stop is 압구정. The doors are on the right. 前方到站是압구정站. 압구정 4번 출구로 다 모여라. YTN 라디오 설 특집 3부작 신화가 된 이름 강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 다시 듣기 게시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